네, 오늘 장 가장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장 반등과 함께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봤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에는 이분이 필요하겠죠. 엠뱅우대 김영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솔직한 이야기는 이분이 필요하지 않은데 고개를 혼자서 이렇게 끄덕이고 계시나요? 맞는 얘기잖아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니까요. 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까지 많이 요동쳤고 극적이었던 거야? 라는 그 질문, 그리고 종목별 앞으로의 수상한 흐름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건설, 인터넷, 반도체, 그리고 테마주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한데요. 네. 종목으로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투자자분들의 검색 1위는 에코프로였습니다.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실적 나왔죠. 셀트리온은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 삼도토건 본인 포스코DX를 빼고 다 올랐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종목 에코프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에코프로는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과 함께 코스닥,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그렇죠. 지표 역할을 맞습니다. 해주잖아요. 오늘 보면 코스닥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오전장에 쭉 밀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끌어올린 게 외국인과 기관이 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을 줍줍하면서 끌어올린 거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이제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냐면,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750포인트까지 이제 빠지는 요 구간이 정말 좀 공포 그렇죠. 구간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반대 매매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털리신 매물들도 분명히 좀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시장이 이제 진짜 망가지는구나 싶어서 어찌 보면 이제 비자발적인 매도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포에 휩쓸린 이제 투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았던 이유가 지난 이틀 동안의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장 막판에 반대 매매가 됐건 어쨌건 간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이제 포지션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갭상승 출발했다가 시장이 그냥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네. 750을 딱 찍자마자 10시 한 30분, 40분 그 정도였을 거예요. 750을 딱 찍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IT 종목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아주 좀 이제 강해지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제 거의 쉬지 않고 장 막판까지 오늘 종가가 지금 784포인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구간까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마감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던 진바닥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점심 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우들의 이제 시체를 지려밟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떡 벌어지게 잔인한 시장이에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하반기 때도 사실상 이제 코스닥 시장 종목들 많이 매수를 좀 하셨을 텐데, 그 반대매매 물량들이 지난주에 이틀 동안에만 8천억이 넘게 나왔고 역대 최대치로 지금 반대매매 물량들이 쏟아졌고,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이제 반대매매 물량들이 좀 나왔을 거거든요.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780포인트에서 끝났는데 불과 3개월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 단기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대략 한 20% 가까이 급락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제 계속 물량들을 좀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가장 명확한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이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축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가시면서, 제가 이제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좀 지표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방송할 때 이렇게 CG도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 안에서의 실상들은 정말 치열해요. 잔인하죠. 네, 목숨이 달려 있고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너무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전장에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반대 매매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털고 나가신 분들도,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 계셨을 텐데, 오늘 시장이 또 참 야속하게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를 보면은 에코프로도 똑같이 코스닥의 지수와 차트가 비슷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이슈가 그 이동채 회장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뉴스가 어제부터, 어제 장 마감하고부터 막 나왔는데 이게 어찌된 내용이에요? 정현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단순히 종목을 넘어서
코스피 시장의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인 것처럼 코스닥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분봉이 움직인 걸 보면 거의 시장이 움직인 것과 거의 동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막판에 극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오늘 장 저점 대비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 가까이 땡겨 놓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려 놓은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좀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쇼커버를 조금 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채 전 회장 요 이슈는 저는 주가 흐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진짜 폭락하고 더 막 안 좋은 구간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노이즈조차도 이제 투자 심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충분히 이제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동채 회장의 계좌가 뭐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회사에서 한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뭐 해킹 당해가지고 누군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뭐 팔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뭐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좀 필요해서 팔았다가 회사에서는 그냥 이거 뭐 해킹 당해서 판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킹 당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효화를 막론하고 그 금액 자체가 한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뭐 되게 미미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또 만약에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끄집어내면은 분명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이제 이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뭐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뭐 요 뉴스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회사가 얘기한 대로 믿는다면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을 그냥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그 이슈는 크게 에코프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였고요.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가 오를지 다시 반락할지에 대한 업앤다운은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에코프로의 모멘텀입니까? 아니면은 시장의 덕입니까? 후자로 저는 보고요. 시장. 저는 강력 업 의견을 드리고, 코스닥 지수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80 오늘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위치를 보면 지수가 빠진 것도 에코프로 때문이었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것도 에코프로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락 파동이 이제 끝나고 상승 추세가 이제 조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제 주가도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다.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또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타이밍을 이제 이용해서 쇼커버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적이 이제 3분기 때 저는 이제 최악의 구간이 지났다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에코프로는 뭐 업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어쨌든 에코프로는 단기 관점에서도 중장기 관점에서도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장주들이 원래 그래요. 로봇, AI, 제약바이오, 뭐 이런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밸류가 뭐 50배, 100배 가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최악의 구간은 이제 통과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뭐 내년 되면 분명히 또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는 단기, 중장기 모두 다 업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아주 강하게 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살짝 음이탈이 나셨다고. 저희 시청자분이. 뭐 요새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대가 좀 안 좋아요. 뭐 음이탈이 자주 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저희는 영민 매니저님 봐야 되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코프로를 업 주시면서 강력 업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대장주가 움직였을 때는 홀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테마를 이끌고 갔었거든요. 이번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좀 같이 눈여겨봐야 될지 그 유튜브 상에서는 배터리 아저씨께서 종목을 잘 이렇게 선별해 주시던데 우리 영민 매니저님도 한번 아저씨 역할 해볼까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주들이 살아난다면 다른 종목들로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반등의 단초가 됐지만
올라간 건 다른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종목에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포스코 그룹주들 그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근데 저는 종목을 하나 딱 찍어서 지금 이제 매수하기가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네. 최근에 포스코 그룹 ETF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대기업 그룹에 그냥 ETF가 생긴 건 삼성 말고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딱 사기 조금 뭐 하신 분들은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투자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ETF도 괜찮을 것 같고 종목으로 따지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제 확산과 관련된 이제 CNT 도전제 이슈 있는 종목이니까 네. 나노 신소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회복과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더불어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했고요. 에코프로 강력업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네이버를 볼게요. 오늘 4.88%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뭐 네이버의 자체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1,000억대 사우디 디지털 트윈 수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주가가 뭐 사실 1,000억이 이게 단기 계약도 아니고 5년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1년에 200억이기 때문에 네. 뭐 네이버 전체 매출과 실적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인 이슈죠. 오늘 뭐 히링 같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어쨌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수주할 거다라는 이제 좀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오늘 뭐 체결된 게 이게 MOU가 아니라 본계약이에요. 네. 지난 3월 달에 이제 체결된 게 이제 MOU였고 오늘 이제 본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사우디 이제 주택부하고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도시의 이제 모형을 사이버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 디지털화 시켜서 이걸로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 도로를 하나 짓는다라고 하면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2차선으로 해야 될지 4차선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8차선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해야죠.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같은 거 이제 예측을 할 때도 만약에 이제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이라면 제방을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옴시티를 지을 때 어쨌든 이 IT 인프라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뭔가 이제 발을 하나 담궜다. 그 정도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동 진출에 이제 교두보로 삼고 네. 네이버가 자랑하는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라인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SNS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완전 또 시장에서 이제 묻혀가지고 무시당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중동 쪽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을 다 이 사우디 디지털 트윈 수주 이야기로 묶기에는 네. 좀 금액 네이버가 자체는 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네. 그럼 네이버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전망할 수 있는 배경은 역시나 실적인지 네이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이버도 이제 업 의견을 이제 드릴 텐데 네. 네이버가 지금 3분기 때는 좀 실적이 좀 미스가 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맞아요. 있어요. 어닝 쇼크 이야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커머스 쪽은 이제 좋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출시하느라고 막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당장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B2C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는 나름대로 이제 좀 가시적인 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외형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이제 조금 미스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최근에 네이버 주가도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몇몇 이제 테마성 종목들 제외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단기간에 시장에 이제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업종 중에서는 단연 뭐 네이버를 탑픽 종목으로 이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리고 지금 이런 인터넷 업종이 시장에서 얼마나 좀 각광을 받고 있느냐, 또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다시 조금 투자 심리를 회복하느냐. 오늘은 다행히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고 HBM 관련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상승했고, 그리고 장 후반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수급 심리가 조금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이버는 뭐 그런 종목들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대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이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환율 하락,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유입, 이런 이제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네이버는 단기 상승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로서 좀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될 텐데 네. 이번 3분기 실적은 아쉽겠지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업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9위에 올라와 있는 대성미생물을 볼게요. 네. 네. 저희가 방송할 때 이제 주제를 출연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 요 테마를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 럼피스킨병 우려 때문에 네. 대성미생물 이글벳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까? 대성미생물 이글벳. 아, 두 개요? 네. 오늘 시세를 이제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 두 종목 정도로 이제 추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럼피스킨병이라는 거 제가 주식 투자 시작한 20년도 넘었거든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소한테 생기는 또 병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의학적으로는 사람한테는 일단 감염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또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 백신을 빨리 이제 소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동물용 백신 연구 개발하는, 혹은 동물용 백신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라서 대성미생물이라든지 이글벳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부각이 좀 된 거고요. 단언컨대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나 네. 내일 오전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오. 요 이슈가 더 강하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런 테마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는 이유는 시장에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장 후반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씩 정신을 좀 차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테마들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서 수익을 조금 거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시간의 시장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 이제 시초가 정도 근처에서 단기 좀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만 해도 한 20%대에서 버텨주고 있길래 네. 아직 매수하려는 분들이 좀 남아있구나 했는데 지금 종가 차트 보니 또 밑꼬리가 달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락 음봉 전환했고요. 그래서 대성미생물 오늘 시간에라던가 내일 시장에서 매도 타이밍 노리시는 게 좋겠다.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히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네. 사우디 투자부와 업무 협약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테마, 아까 이제 네이버하고도 좀 연결되는 이슈, 사우디 이제 투자부와 현대건설, 히림 이렇게 이제 3자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했던 이력도 있고 뭐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 플러스 요번에 이제 나온 단기 재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까지 일단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사우디 국빈 방문과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의 어떤 성과를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본 계약을 체결을 한 것도 있고 막 MOU 체결을 한 것도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다 뭐 무슨 뭐 수주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히림하고 현대건설 사우디 투자부는 이제 요번에 MOU를 이제 체결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할 거다. 네옴시티 건설을 할 때 현대건설과 히림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주 금액이 얼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히림이 갑자기 뭐 MOU 체결했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현대건설은 별로 안 오른 거예요? 저는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현대건설 보셨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히림이 상한가 갈 만큼의 강한 뉴스인데 왜 현대건설은 어제 낙폭마저도 다 만회하지 못했을까? 네. 저는 현대건설이 그래서 오늘 매수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잘못된 이게 거예요. 테마라는 게 네. 돈은 실제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벌게 되지만 네. 시장의 테마는 그런 이제 무거운 종목들을 막 20% 상한가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테마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짜잘한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그런 종목들 또 특히나 시장이 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단기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이제 좀 자극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이제 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건설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보다는 히림 같은 종목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히림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업일지 다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앤다운과 함께 히림도 그 네옴시티 관련주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푸틴 그 심정지설 보셨죠? 네. 그거와 연관지어 본다면 히림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여겨봐야죠. 이제 양쪽 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네옴시티 테마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뭐 그나분의 그밥, 돋긴 객긴이에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기 때문에 히림은 양쪽 다 이제 좀 엎어놓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테마주들은 제가 다 이제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히림은 이제 업 의견을 좀 드렸고 주가의 위치도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아마 뭐 며칠 정도는 더 이제 시세가 좀 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대통령 포함해서 행정부 자체가 이 네옴시티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제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히림 정도는 좀 공략을 좀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 의견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심정지설을 네. 봤을 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뭐 명확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이라 한다면 네. 러우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뭐 정세가 좀 불안한 와중에 갑자기 대통령이라던가 우두머리가 교체되면 또 그 내에서의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악재로 작용할 건지 그것도 궁금했는데. 호재죠. 호재예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제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네, 푸틴 대통령 시체를 지뢰밟고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라든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자극되고 있는 부분들 뭐 후임 구도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뭐 메드베데프 총리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어느 정도 이제 후임에 대한 이제 구도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푸틴 뭐 암살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만약에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네. 푸틴의 뭐 물론 사망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증시에는 저는 이제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뭐 지금 미국 기업들 뭐 입장에서는 벌써 준비하라 뭐 이런 썰도 맞아요. 이제 돈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히림하고 같이 보는 탑픽 있습니까?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현대건설,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다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 요 테마를 나는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코오롱 코오롱 글로벌. 글로벌도. 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업이 많을 것 같은데. 삼부토건과 카카오, 대성미생물을 빼고 다 업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 김영민 매니저가 꼽은 베스트 종목은요? 네, 베스트 종목은 셀트리온 선정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시던데. 그렇죠. 네.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만큼 네. 또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제 어쨌든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이 이제 통과가 좀 됐어요. 이게 통과가 될지도 이제 연기금에 이제 또 표심이 어떻게 갈까 뭐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만 연기금이 이제 기권해가지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원안대로. 어쨌든 12월 말에 합병은 이제 성사가 좀 될 거고 합병 자체로만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몇 가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게 일단 분식 회계와 관련된 논란들이 깨끗하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영업망을 이제 어쨌든 뭐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분명히 좀 있어요. 똑같은 회사를 그냥 쪼개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이제 쪼개놨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회사의 비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 이제 그런 구조조정의 과정이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름이 이제 신약이지만 이건 이제 미국 FDA에서 유럽에서 지금 램시마 있으시,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SC 제형으로 만든 걸 이제 유럽에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매출 효과가 있었어요. 네. 분기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원 매출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북미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성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 FDA에서 이건 완전 새로운 신약으로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임상 3상을 2군데 정도 이제 2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가지고 다 이제 통과가 돼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거예요. 판매 허가. 네. 판매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찍고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 시장 진펜트라는 이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름이고 똑같은 걸 미국에서는 그냥 진펜트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약으로 허가를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램시마 SC를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하는데 이름은 이제 진펜트라라고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찍고 미국 시장, 북미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이제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뭐 유플라이마와 관련된 논란들도 좀 있었고 허주마, 트룩시마 매출이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램시마 SC와 진펜트라 이 미국 시장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정도 이제 주가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이 세론 뉴스가 되면서 호재가 좀 묻혔다라는 관점에서 맞아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좀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도 셀트리온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한 15만 원 정도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영민 매니저님 만나고 싶으면 너튜브 이용하면 되죠? 네,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무료 방송 진행하면 제가 항상 낮에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고 우리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니까 무료 방송 진행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